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TV 원경희 회장의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대유행의 우려와 긴장 속에서 2021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지금까지 대학별 논술고사와 실기시험이 남아있는데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가족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험생에겐 수고 많았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셨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결과에 상관없이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젊은 날들이 생각납니다. 목표로 했던 대학에 낙방하여 좌절감을 맛보았던 때도 있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제 어머니께서 농사 짓던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학을 가는 용기가 없어 등록을 포기했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5째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힘들게 학업을 이어갈 때 제 셋째 누님께서는 경희야, 넌 할 수 있어 라는 따뜻한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원경희 회장의 주간브리핑 제11화 시간에는 너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인 세종대왕의 여지소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지소이란 내가 의지하는 바라는 뜻으로 세종제 14년인 1432년 3월에 황희가 나이 많음을 이유로 사직을 요청했을 때 세종이 하신 말씀입니다. 70살이 된 황희는 건강상의 이유와 정년퇴직의 때가 되었음을 들어 영의정의 직을 해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희는 태종에게 발탁되어 벼슬을 했으나 중간에 벌을 받아 궁천에서 겨우 몸을 보존하고 있던 중 세종께서 뜻밖에도 다시 등용하여 능력밖에 일을 맡게 되었다며 이제 그만 관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대왕은 어진 세상에 도움이 있어야만 임금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그렇게 많던 여러 대신이 점차로 새벽 하늘의 별처럼 드물어지고 오직 한 사람의 늙은 재상만이 의젓이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 공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일반 규정에 구애되어 벼슬을 물러난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황희 재상을 왜 정년퇴임이라는 일반 규정에 얽매여 해면하여 줄 수 없는지에 대해 세종의 생각이 여지소이 너를 믿는다, 너를 의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재상 등 중요 관직에 임명할 때 그 관직은 어떤 자리이며 경은 어떠어떠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의 적임자다 라는 임명의 변을 임명장과 같이 내려보내곤 하셨습니다. 1436년 호조가 사직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세종은 재상이란 국가의 안위를 의탁하는 관직이라며 강직하고 정직한 자질로 임금의 실수를 바로잡고 나라 풍속을 진작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대가 계속 그 일을 맡아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 황희의 평가가 이중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참 재상과 간악한 소인이라는 상반된 평가입니다. 태종과 세종에게는 세상을 다스려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가진 정승으로 여겨졌지만 당시 신하들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며 반대자를 중상하며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황금대사원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제 10년에 세종실록을 보면 사관은 황희가 난역을 꾀했던 박포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재산을 모은 부패한 관리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은 또 문종 2년 황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모함에 빠진 선비를 위해 변론한 용기 있는 관원으로 강원도 대기근에서 백성을 구해낸 유능한 관리로 관우하고 참중하고 총명한 관리로 적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간악한 소인을 조선 최고의 참재상 황희로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의 여지소위 너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발탁한 인재경영 능력입니다. 태종은 강릉부사 황군서의 서얼자, 즉 어머니가 노비인 황희를 도승지로 발탁했고 세종은 그에게 18년간 정승직을 맡겼습니다.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인재경영은 재상 황희가 그대로 본받아 시행했습니다. 황희는 관직 초기 지방의 외직을 전전하며 궁궐 밖 버려져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만났는데 후에 지신사, 즉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되었을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첨가했습니다. 건국 초기 조선의 예제를 정비한 허조, 야인정벌의 최윤덕, 그리고 문시계를 만든 장영실을 추천한 것도 황희였습니다. 문종이 인사 업무를 맡은 지 16년 동안 사람을 잘 알아본 그의 식견 덕분에 많은 인재가 발탁되었다고 인정한 것도 바로 황희의 이런 업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번이나 고시를 관장했는데도 모두 선비를 얻었다는 평가 역시 그가 인재 발탁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론 재상 황희가 청탁을 받은 것인지 천거를 한 것인지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희 본인 스스로도 대가의 자손이 아니고 높은 학벌을 가진 신료가 아니었듯이 설사 장리, 즉 뇌물죄를 범한 관리의 자손이라도 진실로 현능하면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여지소위 너를 믿는다란 말 한마디가 황희를 청백리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세종대왕 역시 황희의 보필로 동방의 성주가 될 수 있었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세종대왕의 여지소위를 실천에 옮겨보심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믿는다 라며 따뜻하게 손잡아 주십시오. 여지소위 이 한마디에는 조선 최고의 재상 황희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간 브리핑을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을 항상 여지소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세무사TV를 믿고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유익하고 좋은 내용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원경희 회장의 주간 브리핑 그 11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